사실은 베어베터 같은 회사가 없어져야 좋은 사회거든요. 필요가 없어야 돼요. 독일 같은 데는 없어요. 생존을 할 수 있는 최저 수익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베어베터는 발달 장애인의 채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인쇄, 제과제빵, 커피 로스팅, 꽃배달, 그리고 카페 운영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예. 제가 뭐 정의롭고 착하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이버를 창업해서 12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 제가 2002년에 졸부가 됐는데 그때 네이버가 상장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뭐 자원봉사나 좀 하고 월급에서 1%씩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뭐 학교에 월정액으로 내는 것 정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돈을 번 다음부터, 사실 벌지 못했을 때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 번 다음부터 한 거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베어베터 하기 전에 발달장애 쪽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강동구에 단기보호센터를 처음에 기부를 해서 만들었었어요. 점점 많이 알게 되고 하다가 학생 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이제 이진희 대표가 이제 굉장히 뭐라 그랬죠, 저한테. 화를 낸 것까지는 아니고, 발달장애인들은 대학을 간다는 게 이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바꾸지는 못해요. 대학을 나와서도 갈 곳이 없어서 일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일할 곳,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이들한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흔쾌히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만들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도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만나게 되어서 출발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쉽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 몇 억 정도면 될 줄 알았어. 되게 헤맸어요. 3년 동안 적자였고요. 계속 누적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11억까지 누적 적자가 생겼어요. 뽑은 장애인을 내보낼 수도 없고 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을 3년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네이버 하면서 4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하는 걸 다시 경험을 하다니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고객을 확보하는 영업이 사실 제일 힘들죠.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에 대한 불신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무슨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으면 일반인은 왜 못하냐, 뭐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운전박대 받은 적도 많고, PT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부장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가라고 야, 복사를 하는데 중증장애인이 버튼 누르면 이상한 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되게 잘 돼요. 오늘은 구내식당을 어떻게 만들어서 식사를 공짜로 줄 수 있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회의하고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좋은 회사로 만들어지는 거죠. 전요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돈 벌어서 제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싶고, 부모님께 용돈인 것이 행복했습니다. 추석 때나 설날 때나 결혼기념일이나 어버이날이나 생신날 때마다 들었습니다. 지금 원칙은 딱 하나야. 돈을 빼먹지 않는다. 제가 사심을 안 부리면 할 수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번 돈을 재투자를 계속하고, 저희는 남으면 이제 연말에 보너스를 n분의 1로 쫙 나눠갔거든요. 제가 월급을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아마 잘라버릴 회사가 한 100개는 될 거예요. 보통의 기업은 이윤 최대화가 목표잖아요. 저희는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한 고용 최대화가 목표예요. 보통은 회사에서 직무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이 사람에 맞춰서 직무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을 최대한 단순하게 할 수 있게 쪼개고, 쪼갠 일들이 협업이 되어서 일이 완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약간 웃기는 회사인데 갑자기 뭐 파운드 케이크 3,000개 만들어주세요 그런 걸 못한다고 그래요. 저희는 야근도 안 하고 뭐 주말에도 안 나오고 딱 그냥 항상 꾸준한 어떤 매출과 고용, 이걸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니 해달라면 뭐 해줘야지 왜 안 해주고, 약간 이런 불만이 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건 좀 우리의 설립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벗어나는 건 안 해죠. 특별히 좋아할 만한 게 없지만 배송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동료들 만나는 게 조금 좋았습니다. 근데요, 리본봉도 적기도 하고 과일 포장도 하고 배송도 합니다.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것이 좋고 4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엄청 좋았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물건들을 되도록이면 장애사원들이 직접 배송을 합니다. 하루에 100여 명 정도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지하철 노선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커요. 이들이 지하철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직무에 대한 특성으로 만든 거죠. 우리 아이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신 거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맞다 아들아 네 덕분에 이런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뿌듯해하고 있어요.
내일 또 봅시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내일 또 일할 곳이 있어요. 매일매일 또 올 수 있어요. 사실은 매일매일이 뿌듯해요. 이 친구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또 퇴근을 하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목표는 은연퇴직하는 사원들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가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베어베터 같은 회사가 없어져야 좋은 사회거든요. 필요가 없어야 돼요. 독일 같은 데는 없어요. 생존을 할 수 있는 최저 수익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식이 좋아져서 정확하게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게 막 퍼져서 일반 회사에 너무나 상식적이 된 거죠. 근데 과거에 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회사가 있었어. 그래, 옛날에 저런 거를 맨날 떠드는 애가 있었어. 그냥 그 정도로 기억되면 좋겠어요.